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이랑 라이노랑 좀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보통 이제 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델링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좀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빔을 사용하신 분들은 스케치업이나 혹은 라이노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왼쪽이 스케치업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맥닐의 라이노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표를 보면서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엑셀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사는 이제 스케치업은 지금 이제 트림블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엔라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개발했었고, 그걸 이제 구글 인수했다가 다시 트림블로 넘어간 제품이고요. 라이노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맥닐, 로버트 앤 맥닐 어소시에이션, 공식 명칭은 그런데 이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네 회사 이름이 맥닐이라고 합니다. 맥닐은 이제 밤 맥닐이 이제 그 회사 사장 이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 출시 연도를 따져보자면은 스케치업은 2001년도에 1.0이 발표됐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2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은 이제 그 가을에 잠깐 나왔다가 거의 판매가 좀 안 됐고 홍보만 좀 됐었다가 됐고,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맥닐이라는 회사는 1980년도에 만들어진 시애틀 쪽에 있는 회사죠. 그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뭐 배 관련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개발하다가 이제 오토캐드 관련 플러그인 개발하다가 1998년도에 라이노 1.0을 발표했습니다. 이 라이노의 그 엔진 자체는 처음부터 자체 개발 엔진이 아니었고요. 2.0이 되면서 엔진이 이제 자체 개발 엔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지만 버전업을 몇 번 하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완벽한 아주 좋은 엔진으로 변경이 됐고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푸시풀 밀고 당기기 기능 가지고 이제 히트를 쳤는데,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오픈GL 방식에서 한계를 많이 좀 조금은 극복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만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은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번씩 나오진 않고요. 보통 5년에 한 번. 지금은 이제 맥용 제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주기가 좀 다른데, 베타판이 출시가 되거든요. 정품 사용자에게는 베타판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게 베타판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음 제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베타 기간이 한 5년 정도 해요. 사실은 5년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6.0 베타가 바로 나와요. 같은 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타 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비슷비슷한데, 원래는 스케치업은 이제 가격 징표를 변경을 해가지고 매년 39만 원 정도의 세금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라이노 같은 경우는 세금 다 합쳐서 한 99만 원 정도. 예. 근데 이제 이게 틀린 게, 라이노는 이제 연단의 계약 방식이고, 스케치업은 연단의 계약 방식이고, 라이노는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라이노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이제 두 제품 모두 다 한글판, 영문판, 뭐 다양한 언어의 제품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도 그렇고 라이노도 그렇고 지금은 둘 다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다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이제 관리자가 사용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특별히 라이노 같은 경우는 팀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따로 판매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맥용 제품과 윈도우 제품을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만 따진다 그러면은 스케치업이 좀 쉬워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지인데 쉽고 중간 정도 있다 그러는데, 스케치업은 이렇게 작동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아마
지금은 그렇게 획기적이진 않은데 초기에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이게 일종의 익스트루드 기능인데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치수가 한 700짜리인데 이 컨트롤 누르고 이쪽 눌러서 만약에 500을 치면 이렇게 500만 이렇게 추가된, 이게 이제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좀 간단하고 매핑하는 거죠. 예. 근데 라이노도 사실은 이게 돼요. 지금은 이제 라이노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라이노는 좀 스케치업하고는 다르게 곡선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좀 고스트로 들어가 있네. 쉐이드로 들어가서 본인이 여기 내가 한 부분을 면을 찍겠다. 그럼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요 기능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찍고 마이너스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개념이고요. 이 차이점이라면은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물론 선을 그리는 도구가 있지만은 이 선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드로잉 개념의 그것이 아니라 모델링을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의 그 라인 드로잉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해서요.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캐드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선 그리고 이런 곡선도 그리고 이 곡선을 이렇게 편집하는 웨이트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 라이노는 이게 비정형에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D 기능에서는 또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여기에 뭐 퍼스펙티브 추가시켜가지고 레이아웃을 또 추가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선만 가지고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결과물이 서페이스니까 저는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이노는 이제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디멘전 기능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좀 이 푸시풀 가지고 히트를 쳤다라면은 라이노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같은 개념의 푸시풀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이노도 동일한 개념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요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 이제 이렇게요. 화면 분할도 가능합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직관적 모델링 기능에서 이게 바로 이제 푸시블 기능이죠. 푸시블 기능이 이제 바로 가능하고 지금은 라이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모델링.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아마 솔리드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솔리드라는 솔리드가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 솔리드 요거 있네. 여기 불리언 요거 가지고 이제 되게 돼 있는데 이게 라이노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제 폴리건만 돼 있고요. 이게 복잡하면은 좀 불리언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좀 한계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잘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불리언 기능이거든요. 다양한 기능. 그리고 불리언 이제 유니언, 디퍼런스, 인터섹트, 스플릿 뭐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볼까요? 모델링 방식에서 좀 다른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스케치업은 서페이스 모델링 중에서 폴리건 방식만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라이노는 좀 다양합니다. 서피스 기본적으로 엔진 자체는 서피스 엔진인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폴리곤도 되긴 됩니다만 좀 기본적으로는 그걸 하지 않고 넙스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라이노 7.0에서는 서브디비전 방식인 서비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 획기적인 기능이 좀 바뀌었어요. 라이노가 이게. 라이노가 이런 식으로 이거 지울게요. 요거 있죠, 요런 식의
이런 식의 모델링이 이제 완전한 비정형. 이게 원래는 이제 비정형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CAD 방식이라든지 폴리곤 방식에 대해서는 더 우수했죠. 사실 우수했는데, 완전한 그 비정형을 하기 위해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섭디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에 아마 그 T-Spline 이제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그게 단종되면서 맥늘 자체적으로 그 유사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금 최근에 제품 디자인 업계 비정형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예. 데이터는 이제 스케치업하고 똑같이 레이어도 관리 가능하고요. CAD 방식으로도 예,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3D 생성 방식은 두 제품 모두가 다 오픈젤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제 스케치업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오픈젤 있죠. 오픈젤 방식으로 되어 있고, 라이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예, 이것도 오픈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딨나? 여기는 오픈젤 방식, 이것도 되어 있고요. 예, 이거 똑같아요, 둘 다. 예, 안티알리싱 표현하는 방법도 오픈젤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무료 뷰어는 예, 제공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패드용은 돈 받고 파는 것 같아요. 예, PC용은 무료인데, 물론 라이노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이게 다 무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3D 스캐너 제품하고 호환성 부분이 있어 스케치업이 트램블로 인수되면서 트램블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3D 스캐너하고 호환이 됩니다. 근데 호환된 방식이 스케치업이 그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그 기계가 SK 파일을 지원하도록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트림블하고 호환이 되고요. 그런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 트림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라이카이 BLK360이라는 그런 스캐너가 좀 국내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 제품하고 호환되도록 EOC라든지 PLY 모델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되게 좋은 게, 임포트에 보시면은 여기 확장자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많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예, PLY인가 볼까요? 여기에요. 예, 여기가 257 3D 스캐너블 요건 아니구나. SVG고 예, SLK 여기 있네. 257 여기 있죠? 257 요게 이제 그 보통 3D 스캐너의 확장자가 257 혹은 PLY인데 PLY 있나? 네, 하여튼 257은 있고요. 제가 PLY를 여기 있네. PLY 요거 있네. PLY 예, 요 모델인데 요 파일인데 요거를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는 3D 스캐너와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3D 마우스는 둘 다 지원을 해요. 예, 스케치업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라이노도 잘 돼요. 근데 이제 스케치업은 이제 데이터 커지면 이제 버벅대요. 예, 예, 그런 거 있고. 플러그인 부분 있어서, 스케치업은 이제 여기 익스텐션인가 여기에 보면 익스텐션에 보면은 익스텐션 매니저, 웨어하우스. 여기에서 이제 익스텐션들을 이제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푸드 포 라이노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 아마 네, 여기 이제 푸드 포 라이노 여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좀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좀 다른 게 목적이 뭐냐면은 스케치업은 되게 쉬워요. 쉽다 보니까 그만큼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요.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익스텐션 기능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물론 기능이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은 스케치업보다는 훨씬 기본적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이라든지 요 섭DB 같은 자체 기능이라든지 뭐 매핑이라든지 렌더링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기능이 있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단적으로 다르게 말을 하면은 좀 소프트웨어가 좀 기능이 많이 원래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둘 다 그 익스텐션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타 제품과의 호환성. 스케치업은
사실은 호환성이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 좋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스케치업이 좋은 게 아니고 스케치업이 이제 이름을 떨치다 보니까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스케치업하고 호환이 돼서 맞는 거지 스케치업 자체가 호환이 높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사실요. 제가 보기에. 예. 근데 이제 라이노는 원래 컨셉 자체가 컴패니언 도구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임포트든 오픈이든 예. 여기 있죠. 이 처음부터 이게 아예 확장자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곡선. 이게 스케치업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사실. 라이노는 아주 잘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플라인 곡선을 만들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쓰기도 하지만은 원본 데이터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에서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인데 아까도 잠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커브에서 하나 포인트를 추가시키려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이렇게 편집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세이브 에이즈. 근데 다 하지 않고 선택된 것만 내보내기. 요거죠. 여기 셀렉티드. 요거 있죠. 익스포트 셀렉티드. 요것만 AI 파일로 여기 있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요걸로도 저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AI를 하는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일반 그 편집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FC 파일. 스케치업이 아마 2015인가부터 해가지고 IFC 파일 임포트 익스포트가 둘 다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스케치업은 공간 분야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은 빔이 화두되다 보니까 여기서 익스포트에서 IFC가 있죠. 여기 IFC 내보내기 가져오기 내보내기 둘 다 됩니다. 버전은 2.3 버전이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뭐 빔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호환되는 것뿐이지. 근데 라이노도 보시면은 여기도 제가 이제 세이브 에이즈 할 때 IFC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는 압축된 IFC도 됩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게 라이노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요거처럼 비주얼 아크가 깔려 있는 경우에만 됩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요. 그 지난번 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빔 소프트웨어에서 이 IFC를 가져올 때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사실요. 이게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자신들의 마켓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거지. 아치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빔 속성으로 지정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요. 그 다음에 렌더링 기능. 스케치업은 자체적으로 렌더링 기능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루미온으로 데이터를 넘긴다든지 혹은 뭐 VL을 쓴다든지 포디움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데 라이노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뷰포트 자체를 이렇게 렌더링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렌더링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렌더링 한 다음에 아이소 커브만 또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 편집도 기능도 가능하고 자체 조명 기능이라든지 디멘전 다 돼요, 사실요. 이제 사이클 자체는 자체 개발 제품은 아닌데 이제 사이클가 이제 무료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 데이터가. 그리고 이게 이제 로직 편집기인데 스케치업에는 로직 편집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케치업은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로직 편집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래스호퍼라는 로직 편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값을 파라메틱을 바꾼다든지 그런 기능인데 뭐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또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파사드 디자인을 아주 그 파라메트릭하게 좀 가변형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약간 좀 아티스틱한 건축물을 지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스케치업에서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사실은 스케치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라이노 같은 데서 만들어서 이게 라이노가 좀 재밌는 게 파일 호환성이 너무 좋아서 여기
그 여기 보시면은 파일 형식 요 스케치업도 있어요. 여기에. 예, 스케치업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올레모 이렇게 여기는 스케치업 SKP. 예. 스케치업의 버전도 다 있어요. 이렇게 2021까지 이렇게 호환되도록요. 예. 예, 라이노가 좀 재밌죠. 스케치도 다 호환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가족이 할 때도 돼요. 오픈할 때 스케치업 파일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SK 파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라이브 싱크 기능은 루미온이랑 라이브 싱크 둘 다 지원을 합니다. 스케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브 싱크가 여기 지원되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루미온 있죠.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싱크가 둘 다 지원이 되고요. 사용 분야는 주로 이제 스케치업은 이제 컨셉 모델링, 주로 컨셉 모델링이라고 해도 거의 뭐 공간 디자인 외에는 그러니까 건축 비정형 말고요. 그냥 각진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되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뭐 비정형 건축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또 금형도 돼요. 이게 또 이제 3D 프린팅도 아주 잘 되는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에게 종합적으로 스케치업을 쓰는 게 좋겠냐 라이노를 쓰는 게 좋냐 이제 물으신다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박스 몇 개만 그릴 목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추천드리고요. 박스도 그리고 컨셉도 그리고 좀 더 좀 다양한 좀 버서타일한 거 다목적으로 쓰겠다. 그럴 경우라면 라이노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라이노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저가 쓴다 그러면은 라이노의 모든 기능을 알고 쓰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능만 주로 알고 써도 충분히 라이노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윈도우즈용 어플리케이션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 이상으로 이 3D 컨셉 모델링 스케치업과 라이노에 대한 비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